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붕이 옥상이 있는데요. 옥상에 요거 태양 전지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톡 위로 튀어나온 거 있죠. 아마 계단실 같은데요.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통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물탱크 있고요. 그 옆에 이걸 뭐라고 파고라라고 요 하여튼 그 지붕에 현관 입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목표물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네, 이스라엘 메르카바 탱크 같은데요. 꽝 네, 부딪혔습니다. 네,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두둑 다다다다 이렇게 이 장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가 두세 번 나왔는데 바로 옆에 이 장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 탱크를 몰고 들어갔는데 헤즈볼라가 공격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 네아나 쿠라에서 이스라엘 메르카바 탱크에 대한 FPV 드론 영상 공개. 이란의 미사일 기지 그 입구 여기를 공격을 했답니다. 미국이 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 소용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입구만 좀 뽀개지고 그러면 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로 쭉 밀고 또 공격하고 이러한 그러한 이제 자료입니다. 이 장소는 네,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이란의 이쪽 서쪽, 남서쪽에 있는 그 사피르 모식이라는 그런 이제 도시 남쪽에 있는 산인데요. 이 산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무리 공격하면 뭐해, 다 바위인데 바위 뭐 조금 깨지면은 뭐 포크레인으로 조금 밀고 또 쏘면 되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남부 시라즈는 이란 최대 미사일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래 위성 사진은 약 40일이 지난 후에도 상당히 노출된 기지가 거의 흠집 하나 없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기지는 B2와 B1 폭격기 GBU-72 폭탄 공격 목표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쿠웨이트 드론 공격 생존자들의 국방부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대가 무방비 상태로 제대로 된 방어 태세도가 주지 못한 채 공격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드론 공격으로 6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한 미 육군 보급부대원들은 쿠웨이트에서 어느 미군 기지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6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했는데 야! 국가가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방어 시설도 없는 곳에 우리를 방치했다. 그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드론이죠. 미국의 엄청나게 비싼 드론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걸프만 거기에서 페르시아 걸프 여기에서 돌아다니다가 비상 그러고서는 이제 없어졌는데 추락한 것 같답니다. 여기. 미 해군 MQ-4C 트라이턴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드론이 비상 코드 7700을 송신한 후 고도를 잃기 시작했고 플라이트 레이더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호크 이런 거 같은데 이게 겁나 비싸겠는데? 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이슬람 그 민병대죠.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영국 그 배를 그 미국 배인 줄 알고 실수로 공격했다는 그런 영상이 아니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야 우리가 했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랑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걸 했는데 말이야. 어마어마하지? 그러면서 이제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확 발사를 해갖고,
샥 날아갔대요. 예, 어디인지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길게 얇게 했어요. 예, 안 알려주려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해군 함정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레바논 전투원들은 함정을 향해 누르 순항 대함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그거라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뭐냐면요. 예, 러시아의 계란 미사일이 중간에 표적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쫙 원래 목표가 따로 있었죠. 근데 중간에 우크라이나 대공 팀이 나타나니까 거기를 이제 이거 안 되겠어. 얘네들 먼저 처리해야 되겠어. 이러한 영상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영상이 나올 정도면은 러시아가 이걸 전력화하지 않았냐. 그런 이제 얘기죠. 계란 미사일이 필요시 표적을 변경하여 우크라이나 기동 화력팀을 포함한 소규모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멜리토폴 북서쪽에 발사한 토네이도 S 로켓이 어딘가를 또 공격했고 ISW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수미 지역 변화 없고 볼찬스크 변화 없고 구피안스크 부근에서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진한 파란색 나타나고 있고요. 리만 지역과 이 숲에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베르스크, 콘스탄티노프가 변화가 없고요.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요.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굴야이폴리에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자포로자 방면에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쿠반 지역을 또 공격해서 민가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또 러시아가 또 신형 계란 5를 공개했는데 그 제트 엔진이 똥꼬에서 불이 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정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나 봐요. 크루즈보다 더 좋은데 크루즈 미사일이 실시간 영상 전송 기능 있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꽝 하고 터트리는 그러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계란2도 마찬가지로 또 계란4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역시 제트 엔진 달고 그렇게 해서 성능이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죠. 서방의 일부 친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급받은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재고가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M117, 113인가 하여튼 그거 우크라이나전 요거 썼었는데 이게 거의 다 부셔졌대요. 드론 맞아서. 후방에서 이제 보급하고 인원 교체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 M113이 다 뽀개져 갖고 이제 브래들리를 써야 한다고. 한 300대 들어왔는데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많이 공격하고 많이 공격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거니까 새로울 게 없고 지에르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전략적 우위를 되찾았다고 주장하며 정치 선전이라고 합니다. 정보전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시신 1000구를 러시아가 주고 러시아 시신 41구를 이제 러시아가 받고 그랬답니다. 러시아는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시설에서 추가 직원을 대피시킬 것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러시아 직원 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50명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현장에.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러시아 석유가스 세수가 4월에 급증할 것으로 그랬고요. 러시아 호위함이 아드미랄 그리고 그레고로비치호가 유조선 2척을 호위하여 영국 해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면 다 잡아버리겠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영국이 러시아 유조선 여기로 지나가면 다 잡아버리겠어 그랬나 봐요. 영국 해협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군함으로 같이 가겠어. 그리고 잠수함도 따라갔겠죠. 무서워서 얼씬도 못했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영국 해저 케이블을 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막았다 대충 그런 구란 것 같아요. 근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만 공격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의 석유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노르웨이의 지원을 받아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에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방송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주기로 한 F-16 전투기는 아직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헤즈볼라가 미사일 공격을 하자 벤구리온 공항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텔아비브에 사이렌이 울려요. 아시클론이라는 동네에서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또 쏘아서 또 이스라엘이 또 방공 미사일 쐈다고 합니다. 비비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설득해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당시 목요일 휴전이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 적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중재자들인 파키스탄의 셰바스 총리와 이란의 아라그치도 공유했던 견해였다. 그러나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통화 이후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CBS 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과의 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기정사실을 제시했다. 제가 어저께 한 추측이 맞았죠.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말도 안 하고 야 레바논도 포함임 휴전임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발끈해서 아닌데 그건 우리 주권인 사항이라서 네가 맘대로 할 수 없네 그러면서 막 레바논에다 막 폭격을 막 해갖고 사람을 1,000명 이상 죽이고 그렇게 해갖고 막 휴전이 이제 파토나고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전역에 걸친 공습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 계속되는 공습이 이미 취약한 휴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는 이 휴전을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타냐후가 싫어해도 어쩔 수 없다. 네 말 듣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작살났는데 야, 너 책임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협조를 해줘. 나 선거 있어. 이런 이제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내가 한 추측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사실상 협상에서 소외되자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개입하기로 결정했고 테헤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겨주지 않으면 전쟁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레바논에는 휴전이 없다.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안전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 헤즈볼라 테러 조직은 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 좀 있으면 망할 텐데 지금 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이란 대통령은 시오니스트 세력의 레바논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예, 이란 외무부 장관 아라그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형사재판이 일요일에 제기됩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휴전은 그의 수감을 앞당길 것이며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네타냐후가 외교를 망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경제를 파탄시키고 싶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감옥에 안 가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란 주장입니다. 네타냐후의 재판이 다가올 때마다 종종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재판 날짜가 변경되곤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지도자인 그가 재판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스 통신이 인용한 이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 협정 조건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에 도착을 앞두고 있는데 이란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갈 거임. 한 소식통은 타스님 통신의 이란 협상팀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안 갈 거임 한데 미국은 왔대요. 그러니까 이 휴전 협상에 누가 더 똥줄이 타는지 알겠죠 지금. 이란은 아예 안 해도 그만임. 너네 어긋잖아. 이스라엘이나 똑바로 잘 단속해. 그러고서 안 간다는데 미국은 갔어요. 지금 누가 이 협상에 더 적극적이고 지금 아쉬운 쪽인지를 알 수 있죠. 네, 이란 측 아마 국회의장 같은데요. 이란의 동맹국인 레바논과 전체 저항축은 휴전의 불가분한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도 포함이니까 이 이스라엘 잘 설득해. 나는 모르겠어. 그때까지는 휴전 아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회의장이자 잠재적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기르 갈르바프는 이란 측이 제시한 휴전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보 관계자는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멈추지 않으면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테헤란 타임스에 전했다.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해운이 중단되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아님, 너네 조건을 아직 못 맞췄기 때문에 휴전이 시작된 거 아님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뭘 지금 당장 중단해. 지금 협상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미군 장비와 병력은 이란 내외에 주둔해야 한다고. 너네도 마찬가지 아니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거기 주둔 계속하고 철수 안 하고. 그럼 이란은 혼자 그 호르무즈 열어야 돼? 그건 아니지. 파키스탄도 열받아갖고 지금 야 내가 중재자인데 이 새끼 너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 뭐라면 이스라엘은 악이며 인류에게 저주입니다. 이슬람마바드에서 평화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레바논에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이란 그리고 이제는 레바논까지 유혈 사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땅에 이미적인 국가를 세운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영국을 공격했다고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한 건 누구를 가리킨 건가요? 그때 영국이었죠. 영국이 짱짱할 때니까 2차 대전 그 아마 직후였을걸요. 확인 완료. 백악관은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검토하고 승인했는데 해당 게시물에는 레바논이 휴전협정의 대상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했다고? 뉴욕타임즈? 예, 뉴욕타임즈에서 확인을 했답니다. 원래 레바논이 휴전협정 그 조항에 들어있다는 거를 그 뭐라고요? 그 백악관.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인정했다는 거 그거를 뉴욕타임즈가 인정했어요. 트럼프 유럽의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 파견 요구 슈피겔 이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나토 사무총장을 통해 유럽에 전달됐다. 그러니까 야 너네 중동에다가 우리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러겠지. 당연히. 근데 이게 무슨 이제 술을 두르고 있는 거냐? 안 한다고 할 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걸 하냐? 그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나토 탈퇴는 외교적 개입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터키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충돌할 때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전 미국 대테러 책임자 이제 이번 사태로 나 안 할래요 하고 퇴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최근까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무시할 만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은 터키랑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리아에서 아마 전투 현장이 될 거래요. 그때 이 터키는 나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인데 미국도 나토에 소속돼 있으면 같은 나토 국가랑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때 이스라엘을 지원할 거기 때문에 직접 미군이 가서 안 싸우더라도 이스라엘한테 뭔가 무기나 뭐 기타 등등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토랑 같이 싸울 수 없으니까 이제 나토에서 빠지겠다 이런 포석이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의 전직 미국 대테러 그 책임자. 터키가 다음 적이다. 이스라엘 방송인가 봅니다. 이스라엘 방송에서 아마 터키를 다음에 공격하겠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 같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하던 학살을 레바논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터키 외무부 장관 파단이 이스라엘의 팽창주의가 끝나지 않은 한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여기 나일강부터 여기 어디가 그 유프라테스 강인가? 거기까지 유프라테스가 이건가 하여튼 여기까지를 신이 자기들한테 약속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이만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시리아 쳐들어가야 되겠죠. 레바논도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터키는 또 이 시리아 요 괴뢰 정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랑 터키랑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겠지. 그때 미국은 어느 편을 들겠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겠죠? 근데 같은 나토면 같이 나토끼리 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토를 탈퇴하려고 한다.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미국의 무장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시한이 목요일이 만료됨에 따라 가자 지구에서 전면적인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걸 이제 자기들도 힘드니까 지난번에 12일 그 버티다가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30 며칠이야. 한 40일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쟁을 그만하면은 네타냐후는 또 재판받으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가자 전쟁 만만한 데서. 예? 지금 이런 상황 같아요. 유럽인들은 트럼프를 중국보다 더 큰 위협으로 여긴다. 예, 펜스 미국 부통령이죠.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 조건 조정할 준비 완료. 그러니까 이란이 합법적으로 IAEA 규정에 따라서 27%가 몇 %까지
우라늄을 연료용 원자로의 사용 연료용으로 농축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한국도 있어요. 한국이 자진해서 갖다 바친 것뿐이지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만판 코피 터지고 이제 할게 허락할게 지금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 봐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CIA 국장은 비비 네타냐후의 정보력을 우스꽝스럽다고 평했다. 루비오는 완전한 헛소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 전쟁에 설득당한 그 얘기, 그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트럼프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백악관은 격분한 것으로 알렸죠. 뭘 격분해? 격분하기는 이런 게 왜 나오겠어요? 트럼프가 이제 발 빼고 싶으니까 여론을 막 이렇게 나는 순진하게 네탄야후한테 당한 것뿐이고 나는 있잖아 죄가 없어. 뭐 이거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지. 트럼프가 뭘 순진하게 끌려들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산전수전 그 업자로 부동산 업자로 지금 겪은 인생이 얼만데 이 나이를 똥구녕으로 먹었니? 다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물주가 지금 선거 자금 안 줄까봐 알면서도 그냥 한 거 아니야. 밑에 애들한테 다 물어봤대잖아. 걔네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말도 안 CIA 국장도 야 이거 모사드 맞아? 모사드 정보력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도 완전한 헛소리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겠어요. 정치적으로 야 내가 이걸 거부하면은 그 선거 자금 안 주겠지. 일단 하자 그러고 실패하면은 야 너 때문에 실패했음 그러고 발 빼야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그 정치인 아닙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6를 넘어섰습니다. 목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봅시다. 지금 시장이 가격이 이렇게 미친년 널뛰듯이 변동성이 심하면은 이거 투기라고 해도 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아져요. 여기서 고점에서 쇼치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쯤 먹게쯤에서 팔고 다시 또 고점에서 쇼치고 이거 하면 계속 돈을 벌고 누군가는 정보가 없는 놈은 돈을 잃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발표 몇 시간 전 새로 생성된 폴리마켓 계정들이 미 이란 휴전에 거액을 베팅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AP통신은 누군가 돈을 벌었잖아요. 트럼프 측근들이 정치 베팅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나. 폴리티코. 석유 회사들은 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니까 이겼는데 왜 우리가 통행료를 내야 돼요? 원래 안 냈었잖아요. 이거 당연한 말씀. 트럼프 행정부 이란 제재 완화 연장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과 19일에 각각 만료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조만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거는 뭐 한국에는 괜찮은 거네요. 그죠? 러시아 거 계속 사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와 재무부에서 제재 문제를 담당했던 에드워드 피시먼은 적어도 중간 선거 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강경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왜 유가가 뛰니까 그 표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트럼프 너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어. 너 안 찍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선거에 불리하니까 아마 11월 초까지는 이제 러시아 거 계속 사두세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죠. 이란 외무부 차장은 외무부를 대표하여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지만 테헤란의 동의가 있고 적대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우리 공격 안 하면 통행해줄게. 돈은 내. 뭐 이런 거죠. 또 다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회항했는데 이 배는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통해 통과하려던 참이었다.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CEO 세드릭 네이케는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업 생산을 살펴보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성공하려면 초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산업 생산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보십시오. 이 전쟁을 한번 이 전쟁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전 왜 일어났죠? 석유. 러시아를 망하게 해서 러시아 석유를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란 이 중동 전쟁 왜 일어났죠? 역시 석유.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석유를 빼앗으려는 이유는 뭐죠? 달러 패권. 달러 기축통화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하고 싶은 게 뭐죠? 제조업 부활.
트럼프 러스트벨트 자기 표 찍어준 사람들한테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쪽 제조업,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뭐 석권 이쪽에 뭐 베트남, 뭐 인도는 아닌가? 하여튼 이쪽 동네에 제조업 공장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시뮬레이션 그 지금 사전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을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제가 트럼프라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난 반드시 합니다. 예? 제가 트럼프고 미국 대통령이면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전쟁 일으켜서 여기 공장, 중국 공장, 한국 공장, 일본 공장 다 부시게 만들고 미국에서만 생산하면 미국에서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어요. 2차 대전 직후처럼 그런 상황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반드시 저는 여기서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노벨 평화상 타실 분이니까 안 할지 몰라도 김진파라는 거 노벨 평화상 그따위 개나 줘버려. 나는 할 거야. 내가 미국 대통령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한국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을 막는다. 아니지. 그건 하수지. 전쟁이 나대. 나만 쏙 빠지는 거야. 얘네들끼리 전쟁하게 하고 얘네들끼리 공장 다 뽀개게 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으로 공장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살아남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제 한국이 파는 거는 무슨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이 안 딸려 들어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중동 정쟁에서 그 교훈을 얻자면은 지금 왜 딸려 들어가요? 이 나라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왜 딸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도 딸려 들어가기 직전인데 무기가 없나 봐. 예, 이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어디선가 무기를 사서 보충을 한 다음에 딸려 들어가려고 지금 보류 중인가 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미군 기지가 있잖아.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미군 기지에서 이란을 공격하니까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나라를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안 딸려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나빠갖고 말을 못하겠고. 뭐 어차피 김진팔은 아파트도 없고 공장도 없기 때문에 아파트 부서질 일이 없고 공장 부서질 일 없는데 뭐 아파트 주인들하고 공장 주인들이 알아서 잘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잘 하시겠지. 아파트 부서져도 괜찮지 않아요? 재건축하면 또 비싸게 팔 수 있잖아. 아파트는 염려 없고 공장이 문제네. 공장 주인들이 뭐 돈 많이 주고 월급 주고 똑똑한 사람 뽑아갖고 대책 마련하라고 하면 되겠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부정적인 결과로 전 세계 기아 위기에 처한 사람의 수가 4,500만 명 증가하여 3억 6천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IMF 총재 우르기예바는 지적했습니다. 식량 공급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무장관은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며 중국 북한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폭탄, 북한 신형무기 시험 발표 블룸버그, 북한이 광범위한 지역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기 폭탄과 탄소섬유 폭탄을 시험 발사했다. 세계의 관심이 이란에 쏠린 가운데 평양은 최신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김정은은 신형 무기에 대해 다양한 군사수단과 결합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특별한 전략자산이라고 밝혔다. 더커 칼슨이 모든 상황이 이란에 대한 핵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빌 쿠퍼 시나리오 이 사람도 인정하나 봐요.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에 핵전쟁 일으켜서 살려봐 주세요. 살려봐 주시면 뭐든지 복종할게요. 이렇게 세상 분위기 만들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핵 공격한다잖아요. 이란의 승리,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환호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약화되었으며 중국, 이란, 러시아 측은 서방을 공포에 떨게 한다. 프랑스 방송이 이제 이란이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분석글인데요. 4분씩이나 돼요. 중국 사람이 뭔가 영상에서 막 지도에다가 뭘 그리면서 분석을 하는데 그 진흙탕에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그 뭐 할 줄에 뭐 중간 부분을 막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영상 분석하는데 영어 자막 있어갖고 제 텔레그램에 링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팔 채널을 후원해주신 거창한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